즉 바닥도 천장도 함께 올라간다. 이게 2026년 변화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첫째 아들입니다. 실업급여 제도 역대급 개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실업급여 못 챙기면 크게 손해보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급여액도 오르고 급여 대상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걱정마음바에서는 내년도 실업급여의 변화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부 혜택 빠짐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걱정마 엄빠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뭔지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잘못 없이 일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돕는 제도입니다. 받으려면 해고, 권고 사직, 계약 만료 같은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고 최근 일정 기간 이상 근무 기록이 있어야 하며 지급을 받는 동안에도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잠시 끊어진 소득을 이어주는 안전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실업급여 6년 만에 또 한 번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8,100원으로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66,000원이었죠. 아니 실업급여 예산 부족하다더니 왜 늘리냐 라며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하한액이 하루 66,048원으로 올라오면서 자칫 하한이 상한을 추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도 같이 올린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 바닥이 천장보다 높아지면 안 되니까 천장도 함께 올린다는 개념이에요. 이 조정으로 월 기준 최소 지급액도 약 198만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즉 바닥도 천장도 함께 올라간다. 이게 2026년 변화의 핵심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A씨가 2026년에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일한 기록 등 기본 요건을 충족했고 구직 활동도 성실히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돈, 즉 하한액이 올라가니 월 기준 최소 지급액도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아주 고소득자였다 하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 68,100원으로 뚜껑이 정해져 있으니 무한정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실업급여 상한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65세 이상 확대 논의입니다. 지금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분들은 설령 비자발적으로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65세로 늘리려는 흐름과 맞물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다만 이건 법 개정과 예산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기, 대상, 금액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제한적 지급 검토입니다. 원래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청년층의 경력 전환이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노동시간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조건부로 실업급여를 주자는 논의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따라 붙습니다. 예컨대 월 상한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대기 기간을 3개월로 두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입법과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와 상한도 오르고 대상도 넓어지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반대급부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인데 이미 적자가 쌓여있고 부정수급이나 반복수급 문제도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범위를 넓히려면 재정 건전성과 부정수급 차단을 같이 챙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엄빠님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할까요? 첫째, 비상자금 3개월에서 6개월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대체소득이지 완전 보전이 아닙니다. 둘째, 55세에서 64세 구간은 구직과 재취업 전략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65세 확대안이 실제 시행돼도 조건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청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무작정 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비자발 퇴사 실업급여 제도는 아직 확정 전이고 설령 시행돼도 상한과 대기기간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경력 전환이 필요하다면 타이밍과 저축, 커리어를 위한 학습 등 먼저 이직을 준비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엄빠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령층과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안정방을 넓혀야 한다는 쪽인지, 아니면 재정과 부정수급 관리가 먼저라는 쪽인지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엄빠님들의 의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시니어 세대와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정책 변화, 걱정마 엄빠가 끝까지 살뜰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